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의 강승욱 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열전 읽기 이사열전 두 번째 챕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사가 이제 승상이 되기까지 진시황을 보좌하여 승상이 되기까지를 읽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승상이 된 이사가 어떻게 진나라를 둘둘둘 말아먹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상 이사는 이사가 된 다음에 그 진시황하고 대표적으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분서갱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서갱유하고 그 다음에 이궁을 짓는 형태, 그리고 문자를 통일하고 법률 제도와 율령을 만들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승상이 이사 진시황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서갱유가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책이 필요하고 그 당시 시대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나라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진제국으로 통일되고 나니까 그 누구도 옛것을 끌어들여 지금 세상을 비판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옛것을 끌어들여 지금을 비판하게 못하게 하려면 옛날에 어떤 중요한 책들, 시경, 서경, 제자백가 같은 책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불태운 거예요. 이런 정책이 하는데, 시황제 37년 10월에 이제 진시황이 소위 말해서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구에 이르게 될 때 진시황이 갑자기 병이 듭니다. 이게 위독해지자 진시황이 그의 맏아들 부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진시황이 진제국 전체의 그 민정시찰을 할 때 3명이 따라갔는데, 3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승상이 이사, 그리고 여기서 정확한 직책은 중거부령 조고, 옥세를 관리하는 역할인데요. 그 다음 왕의 수레를 관리하고 옥세를 관리하는 중거부령 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막내 아들 호해를 데리고 민정시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진시황에는 2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부소였어요. 부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몽염 장군을 따라 북쪽 지역을 평정하러 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구에 이르러 병이 위독하자 진시황은 맏아들 부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보내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군대는 몽염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와서 내 유해를 맞이하여 장례를 지내라. 근데 이 편지를 사자를 통해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도 전에 진시황이 죽게 됩니다. 이게 부처 파발말을 타고 이렇게 가지를 못한 편지가 있었죠. 이때 이 편지를 누가 들고 있었냐면 환관 조고가 들고 있었어요. 이 아이러니하게 환관 이 조고는, 중거부령 조고는 왼쪽 손에는 옥세를, 오른쪽 손에는 진시황의 차기 황권을 지는 부소에게 전해지는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편지가 전해지면 진제국은 아마 새롭게 됐는데, 이 편지가 붙여지지 않고 조고가 들고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면 막내 아들 호해를 찾아갑니다. 어리고 좀 을빵한 호해를 찾아가서 조고가 호해를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면, 황상께서 숨을 거두었지만 조선을 내려 여러 아들을 책복하지는 않았으나
맏아들에게는 그 글을 내렸으니 곧 맏아들 부소가 오면 황제로 즉위할 거다. 그러면서 슬쩍 한마디를 넣는데 뭐라고 넣냐면, 공자께서는 한 치의 땅도 가실 수 없다. 부소와 황제가 되면. 이렇게 쓱 건드려요. 근데 이때 막내 아들 호에는, 막내 동생 호에는 착했던 것 같아요. 그건 마청 부소가 황제가 되면 당연한 거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형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고가 거기서 자기 생각을 접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퀘스천을 던지, 그게 뭐냐면, 이제 천하의 대권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공자, 호에, 그리고 저 성상에게 달려있으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툭 쳐요. 근데 이 막내 호에는 여전히 당연히 이거는 형한테 가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내가 받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순리대로 돼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번에 약간의 반협박적으로 조고가 호에게 뭐라 하냐면, 작은 일을 돌보다가 큰 일을 잊어버리면 뒤에 반드시 재앙이 닥치고 의심하고 주자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호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어떤 기존의 입장에서 흔들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점을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바꾸려고 그럴 때 어떤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때 호에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죽음도 아직 알리지 않았고 상례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에 성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소? 이 얘기는 성상의 동의를 얻으면 자기가 한번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얻는 한자락 깐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조고가 성상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상께서 돌아가실 때 맏아들 부석에 편지를 내려 함양에서 유해를 맞으라 하고 맏아들을 후사로 삼도록 했다. 이제 태자를 정하는 일은 당신과 제 입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때 성상이사가 펄쩍 뜁니다. 어째서 나라를 망칠 말을 하시오. 이것은 신하로서 논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상이사는 몇 번에 걸친 조고의 어떤 이런 그 유혹에 굉장히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3-4번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조고는 약간의 성상이사에게 협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성상이사는 시황제에게 자기가 초나라 상체라는 것에 약간 그 가난한 그냥 유색이었는데, 진나라에 와가지고 황제가 발탁하여 성상이 되고 여루에 봉해졌으니까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반협박적으로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고 두려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사는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홀로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죽을 수도 없으니 어디 내 목숨을 맡기랴. 이사는 결국 조고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조고는 바로 호에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성상이 동의했다. 그래서 3명이 모입니다. 모여서 시황제의 조서를 받은 것처럼 꾸밉니다. 막내 아들 호에가 시황제의 조서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제 남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바로 부소에게 갈 편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황제 아들 호에를 태자로 세우고 맏아들 부소에게 내린 편지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너가 지금 불효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몽염 장군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리고 그 편지가 맏아들 부소에게 도착하자 맏아들 부소는
아버지의 명이니까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목념 장군이 옆에서 아니 편지 하나로 어떻게 목숨을 끊냐, 차라리 시황제에게 한 번 더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하는데 편지를 가져온 사자가 자기를 하라고 계속 재촉합니다. 결국 이 맏아들 부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음을 내렸는데 어떻게 다시 용서를 청할 수 있겠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목념 장군은 스스로 죽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가 돌아와서 부소가 죽은 것을 알리니까 마침내 조고와 이사가 기뻐하며 함양으로 돌아와 드디어 시황제의 죽음을 널리 알립니다. 그리고 마치 호해가 조서를 받은 것처럼 꾸려 이세 황제, 호해가 이세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조고는 낭중령이 되어 궁중의 모든 대서사를 다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고는 시황제의 조서를 바꿨잖아요. 이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소위 말해서 반란이나 나중에 여지가 있는 사람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공자 12명을 함양시장 바닥에서 죽이고 공주 10명을 기둥에 묶어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숙청합니다. 그리고 또 조고는 호해 황제의 덩을 엎고 아방궁을 짓는다든지 직도라는 큰 길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계속 악화되다가 마침내 초나라 수비병 진성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초나라 수비병 진성과 오광의 반란이 초패양 항우를 일어나게 하고 폐공 유방을 함양으로 진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해 황제를 만나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조고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조고가 드디어 호해 황제한테 승상이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모략에 의해서 결국은 승상이사는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진제국 통일의 결정적 기여와 많은 역할을 했던 이 이사는 결국 진시황 죽음 가운데 황제의 개성 당위에서 자기 원칙을 잃고 시황제의 어떤 편지, 조서를 위조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운명을 단명하도록 재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삼족을 멸하고 나니까 조고의 권력은 더욱더 막대해서 하루는 조고가 사슴을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세 황제 호해에게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세 황제 호해가 보니까 사슴인데 말이라고 그러니까 영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경들은 저것이 사슴이요 말이요 사슴 아니요 이러니까 거기 대전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가진 환관 조고가 무서워서 그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인데. 이래서 사자성가가 나오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어거지로 만든데도 결국 대전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의 고사성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조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패항우, 패공유방, 그 다음에 진성오광에 의해서 시작된 이 반란에 의해서 나라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들어가자 호의 왕자를 스스로 자결하게 하고 3세 시황제의 그 손자 자영을 황제로 세웁니다. 근데 이 자영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환관 몇 명을 데리고 은밀히 인사하러 온 조고를 척살합니다. 그런데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난 이 민중봉기, 진성오광에 시작된 이 봉기가 유방, 항우, 결국은 나중에 이 이야기가 초한지로 이어지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초한지로 이어지는 큰 대전쟁의 서막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시황이 그 아버지부터 진목공부터 효공 수백 년에 거쳐서 어렵게 이 진나라를 통일했는데 불과 20년 남짓 만에 나라를 말아먹고 다시 대혼란, 대전쟁의 시대로 진입하게 급격하게 빨려다는 서막이 열리는 게 바로 이 이사열전이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열전의 이사를 이 사기열전을 쓴 사마천은 그렇게 높은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처신을 정확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엄청난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다시 결과를 만들잖아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진제국이 분열되면서 다시 거대한 전쟁으로 빨아들이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까요. 예. 이사열전 이번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